안녕하십니까. 17년도 2학기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정책론을 연구하게 된 박관우 교수입니다. 굉장히 또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천천히 이제 공부 열게 돼가는데요. 이번 학기에 사회복지 정책론을 통해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이 심각하게 점점 더해갈 때 우리가 사회 존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 정책을 어떻게 수립돼 가고 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발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발전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생성되게 되어 있고요. 이 문제점과 갈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되고 또 마지막에 와서는 어떠한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기초와 발달 이론입니다. 이 기초와 발달 이론은요, 사회복지의 개념과 수립 전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영향 요인과 이론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근본에 공부하게 될 사회복지정책론은 학지사에서 발행한 남김원이 쓴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수립 전제를 먼저 알아본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회복지 개념과 영역,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의 전제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실전에 나가느냐를 갖다가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이번 과제의 학습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가 사회복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 지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치라는 말이 합성으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사회복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이를 쉽게 달리 표현하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므로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한 과정에서는 사회 문제에 관련된 이론과 지식, 그리고 가치, 정치적 과정 등이 복잡한 전제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고자 할 때 사회복지 정책과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사회복지 실천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도 사회복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에서는 먼저 사회복지 개념을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고요. 사회복지 정책 개념과 영역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정책 수립의 전제를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실천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고 제가 이제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은 무엇일까요? 윌레시크와 리버식스는 미국이 지배적인 사회복지 개념을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두 가지 파악했는데요. 이 개념은 오늘날까지도 지배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보충적 개념은 뭘까요? 사회복지 보충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나 시장으로부터 탈락된 개인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로 응급조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충적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보충적 개념으로 보면 그 보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뜻은 보충적이고 임시적이고 대체적인 그러한 특성 때문에 시혜나 오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스티그마죠. 오명을 수반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적 개념입니다. 제도적 개념은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최일선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도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복지를 각 개인이나 집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와 조직화된 체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개념은 협의 개념과 강의 개념으로 크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위에서 논한 이 보수적 개념과 이 제도적 개념은 그 대상을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것이고요. 제도적 개념은 다시요. 보수적 개념이 그렇고요. 제도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전체 사회 구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협의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 개념은 국가의 보다 많은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일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 국가로부터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 서비스 등의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적 사회제도로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를 사회제도로 보는 견해는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거의 보편화된 접근 방법입니다. 즉 사회복지는 사회제도로 본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알아보면요. 길버트와 스페크는요. 존스가 윌리엄의 소설을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 존속의 필수적 기능을 생산, 분배, 소비,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통합, 상해부조의 5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사회제도와 1차적 기능을 갖다 보면요. 첫째, 생산, 분배, 소비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 소비, 분배, 소비 기능이 있는데요. 이 재화를 이는 생활을 위해서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또 분배하고 소비하는 과정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회 기능이 있는데요. 이는 사회 구성의 일반적인 지식, 사회 기능이죠. 일반적인 지식, 사회가치 그리고 행동 양식을 전달하는 과정을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회 통합의 기능입니다. 사회 통합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그의 구현에 순응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를 사회 통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넷째는 사회 통합의 기능입니다. 사회 통합 기능 말씀드렸고요. 사회 통제의 기능입니다. 사회 통제의 기능은요. 사회 구현 속에서 사회 통합의 기능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회 통합의 기능이 사회 구성 신뢰를 바탕으로 사계를 진작시킴으로써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갖다가 사회 통제라고 할 수 있고요. 사회 통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회 통제는 사회 구분의 순수에 순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사회 통합 기능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상호 부조 기능이 있는데요. 상호 부조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용하는 주요한 제도를 통해서 개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도움을 주고 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림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요, 가족 사회화가 그 주된 1차적인 기능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종교 사회통을 주로 담당하는 반면에 경제 생산 분배가 경제죠. 반면에 종교는 사회 통합을 갖다 이룩하는 데 주로 관련이 있고요. 정치는 사회를 통제하는 데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사회복지는 상호 부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또 그림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통합적 사회 제도로서의 개념인데요. 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가족, 경제, 정치, 종교 등과 대등한 규모와 기능을 가지고요. 오히려 중앙위치에서 선도적 중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자체의 고유한 기능인 사회부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회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강화시켜주는 통합적
사회제도의 이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영역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먼저 정책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책의 개념을 단순히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책 개념은 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부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 지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주요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 영역을요, 주로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사회서비스 등이 5가지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중에서 주요 영역을 갖다가 제가 아까 이 5가지를 말씀드린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사회서비스 5가지를 보는데 협의로서는 4개죠. 뭐냐면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서비스의 영역으로서 여기에는 교육보장이 삭제돼 나가는 것입니다. 강의로서는요,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사회서비스 외에 조세와 노동 등이 더 포함돼서 7개 영역으로 사회 영역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 수립 전제 중에서 사회문제의 정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슨과 리실레 라스는 많은 사람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며 집단적, 사회적 행동에 따라서 어떤 대책이 강구될 수 있다고 느껴지는 현상을 사회문제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줄리아는요, 개선이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널리 인정된 사회적 현상이 사회문제라고 이렇게 보았고요. 다음에 그 최성재라는 분은요, 어떤 사회적 현상이 첫 번째, 사회적 가치에서 벗어났다. 둘째,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현상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세 번째, 그 원인이 사회적인 것이어야 된다고 했고요. 네 번째, 다수의 사람들이 영향인 일부 사람들이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가 사회가 그 개선을 원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사회 문제라고 최재성 씨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론적 관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론적 관점은 사회복지 수립의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이론과 제시, 가치, 정치적 과정 등 복잡한 전제들이 내려져 있음을 조명케 하는데요. 이들에 관해서 천천히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 문제 이론적 관점에는요, 산재 문제가 이론적 관점에 따라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에서도 독특한 처방을 제시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 이론을 관하여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능주의적 관점입니다. 기능주의 관점에서는요, 사회가 계속 변하고 사회 구성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데요. 적응해야 하는데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할 때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이 기능주의적 관점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개인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그 병리적 현상을 치료하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사회 제도에 대해서는 교육제도의 공적 교육제도죠. 개선, 교정제도의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호주의적 관점에서요,
갈등주의적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등주의적 관점은요, 사회 문제는 계급, 인종,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집단 간의 경쟁에서 자원이 불평등한 분배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자원의 배분에서 소외와 착취를 나가는 집단의 몫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것이 갈등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요. 다음은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 상호주의적 관점에서는요, 사람들이 서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현상이나 사람들의 행동은 사회가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또는 행동으로 낙인을 찍음으로써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일탈자를 하여금 사회가 용납하는 행동 양태의 접촉을 증대시킴으로써 제4회를 추구하며 사회제도의 엄격성을 유연하고 일탈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교환주의적 관점입니다. 교환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재산이나 부호, 권력, 명예와 같은 교환 자원을 주고받는 데서 균형이 생길 때 사회질서가 유지되죠. 그런데 교환 자원이 부족했어요. 가치가 저하된 것 등으로 인해서 불균형이 생겨날 때 사회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를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서는 교환 자원이 부족한 쪽에 교환 자원을 보충해 줌으로써 교환 관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론적 관점을 각각 그 강조점의 차이가 있었죠. 현실적으로 보면 어느 하나도 이론적 관점이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일한 접근 방법이 되는 것은 드물고, 사회 문제 형태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이론적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회가 어느 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는가는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사회가치를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또는 자유 대 평등, 효율 대 평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가치에 대한 지향은 국가와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갈수록요, 개인주의, 선별주의, 자유, 효율에 대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나 사회주의에 갈수록 사회주의는 집합주의, 보편주의, 평등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치적 가정입니다. 흔히 사회복지 정책을 항구적인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이해집단이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한 상태라고 이끄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 수립 과정이 정치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단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실천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관계를 갖다 알아보면요. 첫째,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틀을 갖다가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 정책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 정책이나 법적 내용 및 기준과 다른 점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은 기존의 가치나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변경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 실천은 필요한 정보를 갖다가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번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다시 요약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자,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 영역을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사회보장 5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수립이 전제가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에는 모든 사회에서는요, 다양한 문제 신경성에 차이가 굉장히 많죠. 이런 형태 때문에 사회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말할 것 없고요. 예를 들면요, 우리 사회는 빈곤 문제가 굉장히 부각되어 있죠. 또 오늘날은 실업 문제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금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는 어떨까요?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청소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아마 4과목 이상의 교육을 하는 이유가 바로 청소년 범죄 문제를 비롯한 많은 갈등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 문제도 지금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큰 이슈로 등장해 있고 또 상당히 일부 세간에는 만연되어 있다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문제가 지금 앞으로 점점 더 크게 부각될 전망뿐 아니라 우리에게 가족 해체 문제가 우리에게는 커다란 현실적인 압박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산업화가 되고요. 산업화는 자본주의를 이끌었고요. 자본주의는 도시국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농촌이 사라짐에 따라서 이제는 노인을 보양할 수 있는 그런 안전제도가 없어지고 장치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노인 문제는 굉장히 크게 앞으로 사회적인 파장과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노인이 20% 이상의 인구를 차지할 뿐 아니라 이제 노인이 점점 더 우리가 장수 시대에 들어감으로 해서 즉 고령화 시대로 돌입이 될 것이고요. 이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요즘 신문 지상이나 매스컴에서 대두되는 아동학대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동학대 문제도 바로 커다란 사회 문제로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아동학대 문제의 개선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아동이 받은 학대는 곧 나가서 이것은 이 사람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 해서 앞으로 사회의 문제로 대두할 수 없게 가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장애인 문제가 어떤가요? 장애인은 전 국민의 약 10분의 1에 되는 많은 인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 장애인의 직장 문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고 소외 계층으로서 우리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앞으로 연구가 돼야 되는데요. 이런 많은 것들이 사회 문제들로 등장해서 신문, 방송, 잡지 등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을 더해준다는 좋은 것을 입증해주는 자료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문제는요, 이것이 한 시대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대물림으로 갈 뿐만 아니라 한 국가나 한 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의 해결은 국가 사회적, 정치적인 과제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사회 복지 정책을 갖다가 생각해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사회 여러분들 복지 정책 수립이 전제를 갖다가 설명드리면서 사회복지 정책의 이론적 관점에는 기능주의적 관점과 갈등주의적 관점을 표현해서 쭉 우리가 몇 가지를 갖다가 얘기했고요. 정치적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사회복지 정책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해 집단들이 모여서
타협과 협상을 통해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함으로써 이는 정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사회복지정책 수립 과정에서 점증주의적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합리성을 성취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참여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 더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면, 사회문제 해결의 사회복지 정책은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 이상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모든 개인 및 이해관계 집단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라면 갈등이 있을 수 없겠죠. 왜? 모두가 만족하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자원을 갖다가 나누고 이를 잘 공정하게 분배되고 불평 없도록 분배해야 되는데요. 복지정책 수립이 하게 된다면 어떤 한 집단에게서는 이익을 주시기만은 다른 집단에게는 손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죠. 자원의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최종 산물은 합의의 결과인데요. 그러나 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힘이 경쟁이 있던 것이죠. 힘이 있는 자가 가져가고 힘이 있는 자에게 분배가 많이 간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개인 혹은 집단이 타인 혹은 타 집단의 저항에 있음에도 자기 뜻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힘은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수립은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와 같이 힘이 원천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한 것은 조금 제가 부드럽게 얘기한 것이고요. 실제 그렇죠. 힘이 있는 자에게 자원의 배분이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아까 제가 사회복지 실천 문제에 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쭉 사회복지 실천하는 과정을 보면요, 사회복지 정책하고 사회복지 실천하고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갖다가 설명드린 겁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실천은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요, 대처하는데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요, 사회복지 실천 또한 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에서 사회복지 실천과 조화를 잘 이뤄가는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됨으로써요, 각종 사회 문제가 해결되고 대처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 있어서 사회복지 정책의 굉장한 또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사실은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중점적인 뭔가를 갖다가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일단 교육 과목을 빨리 진행하고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오늘 제 1장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 다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와 이념에 대해서 또 연구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